지금부터는 아동학대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정보 같은 빅데이터로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려내 해당 자치단체에 현장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창녕의 피해 어린이도 지난 1월 위기아동 명단에 올랐고 이게 창녕군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창녕군은 현장 조사조차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이음 시스템. 정부가 관리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학교 출결석과 예방접종,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집되는 40여 가지 정보를 분석해 학대 의심 가정과 피해 어린이를 가려내 자치단체에 알려줍니다. KBS 취재 결과 목숨을 걸고 집을 탈출한 A양은 지난 1월 위기아동으로 분류됐고 곧바로 창녕군에 이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읍면동 아동 담당자나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은 위기아동의 집을 찾아가 혹시 학대를 당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과 관할기관에 신고하고 부모와 아동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은 학대가 의심되는 위기아동으로 분류됐지만 창녕군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방문을 자제하라고 복지부에서 요청해왔고 2월달에 시스템 사갔어요. 지휘관이 소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있어 다 가지 못한 거죠. 늦어도 통보 직후 2달 안에 확인해야 하지만 창녕군은 5달이 넘도록 현장조차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집을 들어가지 못하면 아이를 불러내면 되지.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위기 아동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을 왜 상담을 못해요? 복지부가 찾아낸 위기아동 정보가 교육청과 학교에 전달되고 공유되지 않는 점도 제도의 허점입니다. 1학년 때 계속, 2학년 때 하루, 3학년 때 2번. 평범한 학생들도 그 정도는 그렇죠. 정부와 자치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한다면 A양과 같은 학대 피해자는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